신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카페의 무료 사주 신청방에 올라온 내용이죠. 닉네임 마카롱. 제목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제목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이제 제가 오늘 잠을 자다가 이제 밤에 잠을 깼는데 1시 30분에 잠을 깼어요. 근데 잠을 왜 깼느냐 하니까 잠을 깨우는 거죠. 깨우는데 음, 그, 그 파괴사에 선생님, 팔몽산 파괴사라고 있습니다. 이 파괴사에 철웅 스님이라고 계셔요. 적어 드릴게요. 절은 이제 이 파괴사입니다. 파괴사. 철웅 스님인데, 이거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멋집니다. 이 선생, 이 스님이. 근데 이제 저 스님이 꿈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 사주 통변을 할 게 남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료 사주 신청방 그때 우리가 10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신청을. 카페 오픈 기념해서.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뭐 할 만한 사람은 다 했는 것 같은데, 잊고 있었죠. 근데 한 명 남아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마카롱 선생님 걸 제가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잠을 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시 30분에, 이제 머릿속으로 선생님 이거를 이제 강의할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지, 그죠? 그냥 잠이 깼다는 얘기예요, 그냥. 잠을 빨리 못 들었다, 잠이. 다시.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는데요. 음, 한번 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 자, 이렇습니다. 닉네임 마카롱 쓰시는 선생님의 사주입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제일 처음에 올리신 거예요. 이제 신청을 하신 거지, 무료 사주. 그러니까 제가 잊고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이제 이제 무료 사주를 신청하신 거야, 이제 이 선생님이.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 직장을 구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런 게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결혼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사가 원래 어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뭐 가정이죠.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재관이다. 그 다음에 재관과 배우자만 보면 되죠. 자, 이 사주를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됐죠, 시간이. 댓글로 이 통변을 이제 좀 달아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없던데요, 이게. 댓글을 어떻게 어디 가고 없어요. 뭐 어찌됐든 뭐 영상으로 사주를 풀어드리면 되니까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묻는 것은 뭐 내가 이제 직장을 다시 좀 찾아야 되겠는가 이걸 묻고 있죠. 그런데 이 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관이거든, 이게. 이 관이다. 좀요 굵게 할게요.
지금 이게 관인데, 이 관이 이 정관이잖아요, 이게. 예, 이 정관인데, 어, 이 소축자에 앉아 있다라는 거를 일단 봐야 된다. 그러면 관이 고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묘지에 앉아 있다. 관을 봐야 되겠죠. 일단 쳐다보는 것은 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없는 글자는 여기는 이제 수가 없어요. 수. 예, 수가 없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글자를 못 쓴다는 거예요. 예, 이 글자를 쓰기 어렵다라는 거. 그 오행의 생극 제화에 의해서 이 수생목을 할 게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건데, 일단 관을 먼저 봐야 됩니다.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뭐 직장을 다녀야 된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게 관인데 묘지에 앉아 있다 이거죠. 자기가.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관공망이거든요. 관 자체가 관이 공망이 들어있다. 관공망을 우리가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관이 공망이라도 직장 생활을 잘 하는 분이 계셔요. 예. 근데 이제 그 명예로만 써야 되고 예, 실리 추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있고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남자 사주에서 본인이 관공망일 경우에 잘 못 써요. 이 중요해. 이게 중요해. 야, 그죠? 이게 여보세요. 보통 여성분들이 이 문점을 오잖아요. 그러면 이 관이 이제 여성분들 사주에 관은 남편이니까 남편이 이제 관이 공망이다 이래 됐을 경우에 공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잘 씁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관공망인데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있어. 관공망인데 어떤 사람은 찌그러져 있는 거야. 이거를 여성분이 왔을 때 관이 공망이다 이랬으면 남편이 공망이잖아요. 그럼 남편이 영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그래도 뭐 체면 유지할 정도의 그 정도는 돼요. 남편 역할을 해주더라고. 근데 남자가 왔는데 본인 사주에서 관이 공망이다. 이게 문제라 이게. 그죠? 그 경인일주 같은 경우에 이 관이 공망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 본인 사주에서 관이 공망이다. 이래 된 거죠. 이 남자 사주잖아요. 본인 사주에서 관 공망이면 이건 뭐냐 하면 이승에 자기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러니까 공망이라는 것은 뭐죠? 없는 것과 준하여 본다. 이렇게 보잖아요. 없는 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지금 여기에 없으면 저기에 있다라는 논리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디에 있다? 저승에 있다 이런 겁니다. 저승. 직업이 저승에 있다. 저승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이승의 반대죠. 그럼 저승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 세계에도 저승이 있죠. 저승이라는 울타리를 쳐놓은 곳이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했죠. 진짜 물을 건넜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에요. 종교 시설은 이건 저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승의 관청이에요, 이게. 그죠? 천상세계의 관청이 이런 종교 시설이 성당, 교회, 절 이런 데가 전부 어디예요? 네. 저승인 거예요, 저승. 이곳 아니면 저곳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관이 공망이라는 거는 직업이 이승에 없다. 저승에서 쓰는 직업을 쓴다. 이렇게 봐도 큰 틀에서는 무리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속에서, 세간에서 살아가는데 직장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 말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죠.
이제 직장을 뭐 안정을 뭐 깨야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이제 마로자를 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죠? 내리면 마로자다. 그죠? 이 마로자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여기로 들어가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예. 바로 이제 역마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역마에 걸리니까 감투 쓸 생각은 막 이제 접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공망이라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그 다음에 그럼 관이 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고 보니까 이 범인자가 보인다 말이에요. 범인자를 직업으로 쓰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죠? 음, 일단은 호랑이의 이빨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지향점이다. 이게. 지향점은 12신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뭐예요? 자이다. 이거죠. 자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뭐가 없어요? 이 호랑이의 밑뿌리가 없다. 이거죠. 밭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밭. 밭이라는 것이 뭐죠? 수가 없어서 수생목을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어정쩡한데, 개인업도 어정쩡하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몇 세예요? 44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인자를 쓸 만도 한데 이 못 쓰는 이유는 뭐냐? 개인업으로서 편제죠. 편제는 이제 개인업이니까 사업성 재물이니까 옷을 쓰려고 하는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예, 결혼을 해서 이 글자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것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면 어떤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보면. 이 범인자의 물상을 따라가면 이제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범인자가 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항상 이 돼지 해자를 견인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돼지 해자의 그 물상을 좀 따라가 줘야 되고, 또 이것이 역마입니다. 그죠? 역마. 그죠? 인신사의 글자는 역마인데, 역마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이게?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다 가다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다 가다 어떻게 만나는 거 어디에서? 차 안에서 만난다, 이런 거죠. 비행기 안에서 만난다, 기차 안에서 만난다. 그죠? 만나는데, 역마가 이제 편제가 이제 역마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편제는 또 뭐야? 연애 결혼이다. 그죠? 연애 결혼, 오다가 다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하는데, 비행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만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이다. 이런 거죠. 외국인. 영마니까, 영마인데 외국인이다. 그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유력한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게 이제, 외국인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좀 빠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값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값생. 그러면 기미, 무어, 기미. 다시 할게요. 지금 기미생이죠. 그러면 경, 신, 맞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이 갑자생이 들어올 수 있다. 이죠? 갑자생은 왜 갑자생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갑무가 있죠. 그러면 갑자생을 만난다. 그죠? 자생을 만나게 되더라.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만족하는 거니까 잘 안 헤어지는 거죠. 이 갑생을 만나면. 근데 이제 이건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의리.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제 의리. 우리는 막 다정다감함은 없어도 우리는 헤어지진 않는다 이런 거예요. 갑생이 하나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해생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인이 있으니까 해생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생이 들어올 수가 있다 얘기죠. 오생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공망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공망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인호 삼합을 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생을 만나면 이게 이제 관에 이제 뿌리가 온다. 그래서 이제 오생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축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가. 축생인연은 그 전생에 이제 못다한 인연을 이제 마저 해결하기 위한 전생 업보인연이다. 이런 거고. 또 자기의 고장이죠. 사주가 선생님 보세요. 이 사주가 힘이 없죠. 일단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좀 전에 본인이 이 편제를 쓰려고 해도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인이 들어왔을 때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경금이 뿌리가 없을 때 신생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경신생이다. 경신생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중에 두 글자가 있을 때 일단은 더 확률적으로 돼지 해자가 먼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충대는 신자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주중 이자에도 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정록정배에도 되죠. 정록정배. 정록정배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근했을 경우에 의지처를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꼬처를 쫓아가기 때문에 축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은 자기의 공망을 해결한다 이제. 공망을 풀어내는 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사주를 개운시키면서 인연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예?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도대체, 그 축생이 있다, 신생이 있다, 대지해자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마로자도 들어오더라. 이런 글자들이 쭉 따라 들어오는데, 어쨌든 또 대지해자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삼합에 걸리죠. 삼합에 걸린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육합에도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따라 들어오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보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만나지느냐 이걸 또 체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원숭이 신자가 이제 밑에 보이면은 이건 신자진이니까 요거 일단 요거 하나 됐고 자 색깔 바꾸자. 요놈 하나 들어올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임이 오면은 이 수가 뜬 거거든 수. 그죠? 수가 떴으면은 이런 거예요. 임술계해. 임술계해. 예. 임술계니까 이제 돼지띠 이런 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띠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띠로 이제 보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게 오다 가다 만나야 되는데, 외국인이 제일 빠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음. 어쩌다 보니까 왜 또 초자 인연법으로 넘어갔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음, 어, 오늘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저 초장 인연법을 했는데 그거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뭐예요? 오다 가다 만난다? 뭐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만난다? 연애 결혼이다? 외국인이다? 그 부인을 만났을 때 자기가 무대가 열린다. 이게 재성이죠. 아, 지금 좀 열릴 때가 되긴 되었죠. 예, 좌표로 봤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물었는 것은 질문했는 내용이 음, 카페에 보시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 방이 있어요. 이제 마카롱 선생님 방이 있는데 본인 사주를 본인이 통계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본인이 이제 이게 어렸을 때에 뭐 이렇게 이제 자대운 이럴 때에 뭐 몸을 좀 다치고 뭐 이런 것을 쭉 통변을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범에 올라타 있다 이런 거예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다 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호랑이에 깨물린 뭐 이제 흉터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좌표가 조금 안 맞죠. 이제 범인자가 선생님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앞쪽에 없었죠. 그죠? 이 앞쪽에 없었잖아. 그러면 이 범인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범의 등에 올라타는 것은 이제 여기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가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 이런 거. 예. 호랑이라는 거는 자동차니까 자동차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이 소축자가 이게 보면 급각살에 해당될 거예요. 급각살.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로 보면 이게 이제 범인자는 이제 허리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조심해야 된다. 다리를 다칠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인일주가 이 저 같은 경우에 이 앞쪽에 이제 범인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어렸을 때 진짜로 손상이 옵니다. 신체적인 손상. 그냥 뭐 어디 뭐 좀 베이고 뭐 상처 나고 이런 거는 선생님 이거 호랑이한테 깨물려서 난 상처가 아니야. 호랑이한테 깨물리면 허리가 반 꺾이든지 목이 완전히 꺾이든지 진짜입니다. 두개골이 완전히 그죠? 골절되든지 그 정도예요. 호랑이한테 깨물리는데 뭐 불에 조금 데이고 뭐 상처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여 뒤에 있으니까 이제 겪어보시면 돼. 아, 이게 호랑이한테 물리는 것이구나. 주로 뼈가 부러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리면 그냥 상처가 나는 게 아니야. 그냥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물리면 그 이제 호랑이의 무는 힘은 크니까 뭐 살을 파고들죠. 그래서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이제 손상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목이 부러지든 허리가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병원도 없던 시절인 거야. 그때. 예, 그러다 이제 뭐 뛰어내리는 거죠. 그때는 보통 뭐 놀다가 이런 거예요. 놀다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명리 이론으로 보면은 재중유살이다. 그죠? 재중에 있다 이건데 뭐가 살이 있죠. 인중병화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주가 이게 정관이 있으니까 일종의 관살 혼잡입니다. 이 사주는 이름을 붙이자면 관살이 혼잡했을 때 관을 처리해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예요? 여기는 통관시켰죠. 무기토 이런 게 중요하죠.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무기토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재중유살이다. 재중유살.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상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뼈가 부러지는 것 정도의 손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랑이한테 깨물리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공부할 건 제중유사를 좀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이제 마카롱 쌤이 자기가 이제 풀이하는 영상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제 불에 데인 화상, 그러면서 이제 이게 탕화죠. 탕화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가족 중에도 이제 그 화상 환자가 있어요. 그분은 원숭이 신자에 토끼묘자에 토끼묘자에 다규자가 이래 있단 말이에요. 지지에. 여기는 뭐 백호대살도 없고 그다음에 뭐 땅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이제 화상이 있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집이 있으니 방 문을 열면 그 대청마루 이런 집은 좋은 집이야. 대청마루가 있는 집도 있고 또 별채를 이제 지어진 집에는 보통 이제 마루가 이제 되게 작아요. 그럼 소출 걸어 놓죠. 이제 마루 옆에 보통. 그죠? 옛날 시골집에. 그러면 이제 거기 보통 가마솥을 걸어 놓고 이제 이제 불을 떼고 이렇게 하는데 문 열고 나오면 그냥 바로 솥이야. 선생님 바로 옆에. 이제 거기서 이제 놀다가 그죠? 발이 빠진 거야, 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봤는데 그 피부가 선생님 그 고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더라고. 진짜 막 고무 우리가 풍선 불면은 좀 제법 커지죠. 그 정도로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약이 없어. 병원이 어디 없으니까. 뭐 민간요법으로 하는데 주사기를 가지고 거기서 물을 빼내는 걸 봤어요. 집에 이제 어른이. 물이 차잖아요. 이제 여기.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다야. 그게. 그런데 흉터가 남죠. 근데 그 정도는 호랑이한테 깨물리는 게 아닌 거야. 예? 그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장난치다 그렇게 하는 거고. 몸이 두 동강 나든지 세 동강 나야지 이게 호랑이한테 깨물린 거니까 제중유살의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이 제중유살이 이제 이 앞쪽에 여기 좀 있잖아요. 여기에 범인자가 있다. 그러면 이 군대에 가서 선생님 수류탄 터져가지고 선생님 다리 그죠? 손상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카롱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호랑이한테 깨물린 적 없으니까 여기 뒤에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깨물릴 거 두 번 남아있다. 좌표로 보면 이게 다리가 되겠죠. 극각살이니까 이제 이런 거 중요한 거야. 아하, 이건 내 다리가 아니구나 생각하면 된다.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저 대운을 잘 봤어요. 대운에서 이게 뭐가 들어왔나, 이게. 그죠? 병충이 들어온단 말이죠. 운에서. 그래. 이제, 원래 또 인년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뱀사자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해 조심히 평관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을사년이네. 이런 거. 삼형살 걸리면서 역마지살로 들어올 때, 이럴 때, 이 평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뱀사자가 왔다라는 건 인중병화가 드디어 드러나버리는 거거든요, 천간으로. 천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투출은 되는 거거든요. 투출. 투간은 아니고, 투간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고, 사주 공부가 나는 좀 관심이 많다, 이래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주가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세간에서 사는 것과 비속에서 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할 때 이 세간이냐 비속이냐 이거를 완벽하게 구분 지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구분 지을 필요가 없더라. 그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축, 이거는, 완전한, 이거는 거의 비속에 가깝습니다, 이게. 그죠? 이것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태양의 그 궤도를 잘 보시면 됩니다. 태양의 궤도는 이 병입니다. 그죠? 이 병은 어디서, 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술에서 묘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술에서 들어가서 해자축인까지, 요 글자입니다. 술, 해자축인,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비속적으로 많이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요 글자를 하나 제외한, 요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인자가 강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끌고 온 글자는 돼지 해자를 견인해 왔기 때문에 여기 또 해자 있죠. 해가 있죠. 예. 예. 이렇게 봤을 때, 어, 또 우리가 좌표론에서 이 년이라는 것은 터전이다 이거죠. 내가 살아가는 터전인데 여기에도 그럼 양미자가 있죠. 양미자가 있는 거야. 예. 그럼 이 글자는 세속적인 글자이지 비속적인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비승비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글자만 없었으면 완전한 도사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을 보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버리죠. 세속과 비속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는 더 이제 술해자 이 구간에서는 좀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비속 쪽으로 많이 기울고 비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간은 여기다 말이죠. 54세에 갔을 때 되면 양미자가 드디어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세간에서의 삶을 살게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비속적인 구간을 넘나들고 있더라. 이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간을 정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좌표를 봐도 그렇고 이제 이 구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 54세 같으면 평생이에요, 평생. 옛날 같으면 평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속을 기웃거린다. 또는 비속에서 놀고 있더라.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관이 공망이니까. 그죠? 그럼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교회? 뭐 이런데, 절, 성당. 뭐 이런 데 가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자기의 관직이 묘지에 있으면서 이게 정인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육친으로 본 거예요. 자의를 잘 보셔야 돼요. 소축자의 자의가 항상 어둡고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이 어떤 공부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윤리, 도덕, 윤리, 역사, 종교 여기에 머문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해서 교사하는 경우가 많아. 예. 여기 직업이 여기에 반드시 종교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철학 이쪽이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집안의 계보를 잘 봐야 됩니다. 집에 우리는 막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부를 아예 못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간다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놀고 있는 곳이 반드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카페의 그 멤버 중에서도 이제 그 인천에 사시는 남자분인데 딱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그거 뭐죠? 뭐, 학교 전공 자체가 그거 생각이 안 나요. 그 교회 뭡니까, 교회? 그 교회 가서 이제 목사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과목이에요? 그게 왜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거 전공했어요. 그러면서 또 사주 공부도 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지자자라든지 이게 아니고, 뭐, 자자라든지, 뭐, 그죠? 뭐, 이런 글자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역사학자든지 뭐 역사선생, 국사선생, 도덕선생, 윤리선생, 철학을 전공하든지 종교를 전공하든지 그죠? 네.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예요. 종교 전문가 아니 자기가 그걸 전공했으니까 그죠? 네. 요런데, 여기에 뭐예요, 요게? 요 글자는 이제 교회가 된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도교가 된다, 이거죠. 그럼 기독교가 된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유교가 되는 것이죠. 유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운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사의 길을 갈지 안 갈지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공부를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집안 형편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죠, 공부를. 음, 사주 자체에는 없는 거는 뭐가 없어요. 이 수가 없다라는 거는 어찌되었든 수가 없어요, 없기는. 뭐 이제 여기에 견인돼 가지고 이제 자가 있고 해가 있으니까 없다고는 볼 수 있는데 드러난 것은 없죠. 근데 문에서 지금 왔습니다. 이 정도로 와주면은 머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수가 없다고 해서. 근데 이제 금생수 하면 이제 이 상관이죠. 이 상관은 또 뭐냐면 천재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관이. 또 그냥 놀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건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려고 하냐 하면은 선생님 여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요거 1번이다. 1번. 갑이 왔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항상 뉴다. 이게 대운에서 뉴. 새롭게 이런 겁니다. 새롭게. 네. 새롭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 새롭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뭐 편인이 들어왔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신살 공부를 안 하면은 사주가 안 풀어진다. 이게 무슨 살이다? 이 천살이다. 천살은 1번 첫 번째 천살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운에서 그렇습니다. 자 대운에서 언제 왔느냐 이런 겁니다. 언제 왔느냐? 몇 살 때 천살이 왔느냐? 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년 시절에 이게 유년은 아니죠. 24세면 유년은 아니야. 청장년기인데 보통 20세 전에 이 천사를 만나면은 이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보고 있다. 하늘을 보게 된다. 하늘을 보게 된다.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몸이 인간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상 세계를 꿈꾼다라는 겁니다. 이 천상 세계. 천상 세계를 꿈을 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인간들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그죠? 천상 세계에서 놀아야 그죠? 내 품위가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에 노는 곳은 종교입니다.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대학교 공부하다가 머리는 좋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와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는 그냥 중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천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들었을 때는 이게 쳐돌았나 이래 되는 건데 갑자기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천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천사를 만난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12신살에서 그죠?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다. 12신살에서 우리 카페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잠시만요.
예. 자, 그래서 천살작용이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종교에 몸을 던지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몸을 던졌을 때에 문제는 또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출가 이런 겁니다. 이게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쯤 오면은 출가해서 승려가 되든지 뭘 하다가 다시 이게 환속을 합니다. 이때 이겁니다. 이 사주가 환속이 되는 거예요. 환속. 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뭐가 오냐냐,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오기 때문에 환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여기다. 그래서 이 사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승, 비속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종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승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죠?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남자는 수녀가 없으니까 그거 뭐예요? 요즘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까? 성당에서.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천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속 종교, 보천교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천교. 그 다음에 또 가는 게 보통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증산도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이 이제 자기 인연 따라가요, 이게. 그래서 사주가 이제 이 글자가 간섭을 안 했다면 아마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조금 해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범인자 두 개가 대제자를 견인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이 길로 안 가고, 딴 종교 철학을 다루는 곳으로 이렇게 갔다.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번지수가 틀린 거지. 원래는 종교 전문가가 맞는 거야. 번지수를 잘못 찾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때에 바로 출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 여기서 환속을 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승려가 출가를 하든지 승려가 돼서 아니면 아예 그냥 도사의 길로 가버리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다. 늦은 겁니다. 늦었다. 이때 그걸 했어야 된다 이거죠. 이때 자기가 엉뚱한 곳에서 놀고 있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과거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과거생에도 관이 공망이었다. 관이 공망이었다. 그 다음에 과거생에도 배우자 인연이 굉장히 짧았다. 굉장히 짧았다.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그 남자면 남자도, 여자면 여자죠. 남자였는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생에. 하여튼 동성들과 무리지어 생활했다. 그죠? 비구니. 예. 동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선생님? 화개살터죠. 그죠? 이게 전부 화개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비구했던 비구니 스님이었던 비구승이었던, 그죠? 그걸 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개술자는 게 경전이죠, 그죠? 경전.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안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놀고 세월 다 보냈냐 이거예요, 이게. 그럼 좀 유명한 고승이 되어 있었어야지. 그리고 여기서 환속을 했어야 되지, 그죠? 환속하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여자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숭이 신자에서 스님이 됐는데도 거기에 오는 신도하고 그죠? 사랑에 빠지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스님도 못 피해 간단 말이야. 그 사랑에 빠지다가 이렇게 헤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미래운이 왔을 때, 그죠?
나는 당신을 찾아서 환속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이 오니까 이거는 뭐예요? 장사를 하는 거지. 그죠? 부인하고 둘이서.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경전이,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축인묘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비승비속이다. 이죠. 그러니까, 중이냐, 세속이냐를 따지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주들이 겁나 많더라. 이런 거.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많아요. 봐보십시오. 이 천사에 대한 통변이 겁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에서 온 거야, 이게. 앞에서. 만약에 지금쯤 천살이 왔으면 이 괜찮아요.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 좀 하면서 살다가 취미로 하는 거야, 이때는 이제 취미로. 근데 이때는 뭐야? 젊었죠. 젊었다라는 거는 뭡니까? 을, 정, 신, 개를 갈 때, 을에서 이 장정이 된 거거든. 장정이 됐을 때는 선생님이 장승살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중심 무대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이빙을 한다. 온몸을 던져서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던집니다. 이게 이때. 이게 그래서 이 천살이라는 것이 인생의 아주 유년 시절이나 그죠? 청장년 시절에 와버리면 그냥 다이빙 해버립니다. 그쪽으로. 다 버리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쪽에 여기나 여기 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학생인데 이런 게 왔다. 학생.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는, 선생님 이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스님이 나오다니, 가문의 영광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집안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닌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 똑똑한 학생이 왜 저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죠? 갈등이 많을 수가 있겠죠. 예, 얘기가 다 나왔나요? 이게 뭐 대본 없이 하니까 빠지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 이제 원숭이 신자가 왔을 때에 지금 이제 44세가 이제 됐죠. 됐으면서 그래서 자주 공부를 지금 하려고 했다 했을 때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한 10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은 이제 이 공부를 여기서 한 10년 남짓을 이제 뒤늦게나마 뭐 종교, 공부도 여기서 틀림없이 이제 종교에 이제 몸을 담았던 거, 그 다음에, 이 도학을 했던 것들이 다 뭉쳐진 것이 여기 미오사가 온다고 해서 여기서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건 나가면서 대신에 자기 몸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환경은 새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은 새 속에서 그죠? 뭐 철학원을 하고 있겠죠 이게. 결혼을 하면은 부인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 하면 커피를 판다 이게. 커피 빨고 빵을 판다 이거지. 빵 판다. 이분이 자기 통변했는 내용에 보면 처음에 나갔는 직장이 빵집에서 빵을 구웠다 이래. 빵집에서 빵. 그러면서 빵을 구운 것은 여기 양미자에 인자에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신살로 뭐라 그랬죠? 천주귀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주귀인. 자꾸 주방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빵을 구우러 이제 자기가 이제 누님이,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빵도 좀 팔아보자 이래 돼가 있는데, 빵을 본인이 구워주고 있는 거야, 지금 가서. 그러니까 또 주방에 들어간 거죠, 주방에. 주방과 홀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선생님?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으면 주방이다. 물을 만진다는 거지. 물 청소를 해도 괜찮은 것은 주방이다. 주방에 들어간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관공망에 직장 안 다녀, 사업을 못해, 사주가 근이 없어서 결혼 전에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것이 주방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이게 그러면서 도 닦으면서 비승비숙으로 살아가더라. 했는데 뭐 볼 거 없습니다. 이제 결혼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속에 자기가 이제 육신이 던져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뭐 빵집 하는 겁니다. 커피 팔면서 그러면서 빵 굽고 있다 주방에서. 그러면서 빵을 밀가루를 반죽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죠 사주가 막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럼 스님이 안 되느냐? 스님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환속은 되는데 여기서 스님이 돼서 출가가 왜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출가가 어정쩡하게 여기서 계속 한 30년 하면은 그래도 선생님 마음을 밝힐 수가 있단 말이죠. 견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돼서 어정쩡하게 그냥 나그네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 생의 업을 봐야 됩니다. 과거 생의 업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주어진 것은 뭐냐면 틀림없는 사주는 나는 돈 버는 재주 없다 이거예요. 돈 버는 재주가 없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과거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돈을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짠돌이로 사느냐? 짠돌이. 짠돌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편재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양간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관인소통이 되어 있어요, 이게. 관인소통이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탈법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갔다. 돈은 없죠. 크게 돈은 없단 말이야. 돈 버는 재주가 약하니까. 가진 것도 그죠. 그랬을 때도 그렇더라도 밥값을 낸다. 밥값. 오케이. 술값. 자기가 먼저 낸다. 이 사람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음간인데 정제를 봤다. 대제자가 많다. 이 사람이 밥값 내는 거 봤습니까? 왜 안 낸다. 안 낸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뭐야? 그죠? 그래서 통은 큰 거예요. 근데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이 재주가 없는 것이 있으면 왜 없습니까? 했을 때 대제자가 없어가지고 수생목을 못해서 돈 버는 재주가 없다고 해도 맞는데 이거는 그냥 임시로 보는 방법이고 깊이 들어가면 과거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생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를 안 만들어줘요. 본인 스스로. 배우자가 간섭하면 달라지는 거지만 본인 스스로 내 혼자 사는데 내가 부자 절대 안 된다 이 사주는. 이 전생에 뭐를 했어요?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수행만 했기 때문에 다 돈 버는 재주가 없고 그 업이 그대로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과거생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은 뭐 답이 훤하게 나온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는 내가 주방에 들어간다. 주방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은 주방에 바로 들어간다. 바로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시기죠. 이거 쓰는 거예요. 네, 이거 쓰면 됩니다. 재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강화된 것은 이런 것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전문가 1번이 맞아요. 전문가. 이게 1번으로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속에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비속이죠. 세속에서는 뭘 해야 된다? 그죠? 주방을 써야 된다. 또, 그 부인을 만났을 때에 부인이 사업성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동쪽이네. 목방이다. 이게. 목방은 동쪽. 동쪽이면은 뭐 경주, 그죠? 안동, 청송, 경주, 간포 이쪽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돈을 버는데, 대지 해자가 수가 없으면서 대지 해자를 끌고 왔죠. 이 바다를 끌고 왔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장소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 여기에서 해산물을 만진다 이거예요. 만진다, 다룬다, 하는 일. 구체적인 직업, 주방을 써서 이런 겁니다. 써서.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식상이 없다. 그러면은 뭐냐면 단품목 요식이다. 이렇게 되면은 돼지 해산물이니까 해물탕집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거탕 한 가지 메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어디에서? 그죠? 안동, 청송, 이 바닷가죠, 이게.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인데,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안동은 이제 안에 내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안동만 가도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듯이 그 생선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안동에는 들어옵니다. 대구엔 잘 안 들어왔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주, 간포 이런 곳에 가서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결혼했을 때 얘기예요. 결혼 안 하면은 할 거 없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얘기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다 나왔나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는 뭐 자기가 갈등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난 내가 직장을 쫓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건 지금 그냥 세속과 비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건데 직장은 없다. 그죠? 직장을 고민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싱글이다 이거예요. 싱글이니까 직장을 고민하고 있는 거야. 결혼했으면 직장 다닐 생각이 완전히 금방 사라지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혼의 유무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혼의 유무. 결혼의 유무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결혼을 이제 미혼이죠, 미혼. 그럼 미혼에 대한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 도사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면은 선생님 도사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박도사가 그랬죠. 진짜 막 이 도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돼지 해자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지 해자가 있으면 이게 지자자를 지금 공역으로 끌고 왔죠. 이래 되면 이 도사 사주인데 이 도사 사주니까 나하고 3년만 공부하면 이 도사가 될 수 있다. 그 전에 하나 묻자 이래 돼가지고 뭐냐면 결혼을 했나 이러면 예 결혼을 했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결혼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님 도사가 안 되니까 나하고 인연이 없다. 이래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사는데 신경 쓰면은 도사가 안 된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결혼을 안 했으면 이 장점은 도사가 가능한 거예요. 단점은 뭐야? 단점은 부양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빨을 깨무는 힘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유 뭐 내 입에 한 입만 풀칠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질 수 있는 게 이 단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늦었다 이거 여기서부터 30년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하루에 선생님 책을 30독 이상을 하라고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나태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먹여 살려야 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는 사람들이 도사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철학원에 가서 문점 하는 사람들도 95%가 이 여성이에요, 여성. 근데 여성 도사가 안 나타나죠. 그건 왜 그렇겠어요? 여성 도사가 안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박재완, 그죠? 박재현,
이석영. 이제 이게 이제 전부 남자죠, 그죠? 그죠? 전부 다 목자성씨를 쓰고 있는데 전부 남자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그죠? 어떻게 여성 도사가 안 나타나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선생님, 이 모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성애. 이 영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식한테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식. 뭐, 이제 수업료가 뭐 1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10만 원이면 애가 뭐 태권도 학원을 보낼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모성애 때문에 그렇죠. 그 도사가 잘 안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데 있어요. 아무튼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어때요? 미혼이고, 별도로 직장이 없다. 그러면은 좀 다이빙을 해야 된다. 다이빙을. 응? 이 백호대살에 충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백호에 충이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사주가 이제 신이 약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허혈입니다. 허혈. 혈이 허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몸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제 정신도 약해지는데 백호의 형충 이런 것들이 잦은 교통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출입 이런 것들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치명상은 잘 안 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건 어린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놈은 목의 기운을 쓴다. 목의 기운은 상승한다.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라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힘이, 이 기운이. 근데 이제 이 뒤에 온다라는, 이 뒤에 진짜 호랑이를 만나는 거는 이게 무서운 건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 기운이 약합니다. 그죠? 우리가 저 전쟁터에서 들은 얘기죠. 우리는 전쟁을 못 겪었으니까. 총상을 입은 환자가 들어오면 간호사들이 그때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살지 안 살지 눈을 보면 안 돼요.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살더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아니고 눈동자가 풀어져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뭐 다리에 총상을 입어도.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의 기운입니다. 기운이 자기 의지일 수도 있는데 보통 젊은이들이 이 앞쪽에서 전부 다 목화를 쓴단 말이에요, 기운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생의 의지가 강하다. 생의 의지가 강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신체가 손상되더라도 회복이 거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자빠진 김에 뭐 여기서 그만할란다. 이래 마음 먹어버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그러면 정신세계를 진짜 깊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항상 이래. 사의 논리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생의 논리가 아니고.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어떠냐면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논리가 꽉 차 있습니다. 자기 무의식에. 요게. 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파괴사의 그 철웅 스님도 그렇고 그 법문을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또 최근에 제가 일묵 스님이라고 있어요. 일묵 스님이 비구니 스님들 학교죠. 여기 청도에 보면은 운문사가 있습니다. 운문사. 이 운문사에서 이 일묵 스님은 이건 이제 비구승이에요. 이 비구승이 이제 여기 교사로 간 거예요. 교사 교육하러 강의하러 간 거죠. 이제 거기서 강의가 이제 그때 청정도론 강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요. 이제 그런 강의들은 막 진짜 최고의 강의입니다. 그런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잖아요. 이게 운문사가 여기 이제
비구니 스님들을 이제 양성하는 학교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말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 뭐냐 하면은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가 지친다. 공부가 지친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일묵스님이 죽음을 생각하라.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스님들이 출가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주 공부에 뛰어들었던 것이 이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엄청난 계기가 됩니다. 이게 가족의 죽음 이런 것들이 계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 공부가 게을러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심한 데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 공부가 잘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동기를 부여시켜 주더라 이 일묵스님이. 예. 그래서 사주 공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번 폼 한번 잡아보려고 공부해서는 공부 깊이 안 되거든.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 우리가 이거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죽음을 아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소, 돼지, 가축은 자기가 죽는 걸 몰라. 죽는 그 순간 찰나 돼서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죽음인지도 모르는 거야.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튼 죽음에 대해서 항상 그 깊은 사고를 하면은 이 공부가 잘 됩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이제 신살 강의인데 뭐 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나왔는지. 그냥 뭐 대본이 없어요. 대본 없고 보이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앞에 이 당사자가 앉아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놓치지 않은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또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얘기가 나올 확률도 좀 높아지고. 그런데 뭐 요지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1시간 정도 영상이 되네요. 자, 이 영상은 본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가니까 카페에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사사주는 어떠한 것이고 완벽한 도사인가, 또 그 도사의 길을 가다가 또는 종교인의 길을 가다가 다시 환속하는 것은 왜 그런가, 또 그런 계획이 그죠? 세속을 떠나는 출가를 하는 그런 계기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